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1월 3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1.8% 이상, 1.9% 이상 상승하는 그런 놀라운 상승력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밤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의 소위 말하는 쌍끌이 매수에 힘을 입어서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가들 경우는 최근에 이제 우리한테 보여준 것처럼 오르면 판다 하는 스탠스를 오늘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양시장 모두 개인들은 코스피에서 6,559억 순매도를 했고 또 코스닥에서도 1,300억 이상 순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시장에 불을 댕긴 거는 외국인들인데 아침에. 근데 이제 불쏘시개를 갖다 퍼본 거는 또 기관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한 2천억 조금 넘게 사다 말았는데, 사실은 이제 기관이 한 4,500억 이상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산 종목도 보니까 어떻게 핀셋으로 딱딱 집어내든, 그래서 주 공략 타겟이 2차전지 쪽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얘긴즉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항상 시장은 움직이면 거기에 따르는 이유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의 전기자동차 판매가 급성장했다. 이런 얘기를 깔고 이제 2차 전지를 주로 공략을 했고 이제 처음에 우왕좌왕하고 눈치 보고 있던 기관이 여기에 따라 붙으면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확산된 거죠. 특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2차 전지에서 어제 이제 제가 LG화학하고 삼성전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백만개미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거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몰아서 어제 이제 답변을 해드린 건데 이제 그런 분들은 오늘 조금 그래도 위안이 5.3%나 올랐으니까 위안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같은 이제 구독자끼리 시황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하면서 물리고 싶어서 물리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을 하실 때 좀 그 시장에 대한 의견이 다르더라도 거기다가 그딴 주식 뭐로 갖고 있냐 이런 거는 좀 하지 마세요. 그 가슴 되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고 지나면 다 이제 회복될 거지만 그 순간순간에 손해봤을 때는 괜히 슬프고 억울하고 그래요. 그 주식 투자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파고 들어가 보면 어떤 게 내면에 깔려 있냐, 오늘 시장에서. 이게 이제 대주주 그 요건 강화하는 거를 유예한다 하는 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이거를 언제 터뜨릴까? 이렇게 시간을 보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결과를 보고 시의적절한 때 딱 이거를 터뜨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그냥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거를 미리 좀 땡겨다 쓴 거고, 그 국회 기재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오후에 답변을 하면서 이거 유예하겠다. 10억으로 유예하겠다. 그렇게 아예 답변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이건 발표 하나마나 기정사실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홍남기 부총리 본인은 사표를 제출했다. 그런 얘기가 보도가 됐고 또 대통령 반려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엄청난 십몇 조의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 거를 일단 막았다. 그게 해결됐다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얘기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거를 상당히 땡겨다가 미리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 시장은 큰 허들이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잘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현선물 모두 매수 쪽에 포지션을 했고
기관은 이제 현물 매수, 선물 매도, 이런, 기관은 이제, 선물에서는 한 5천억 정도 매도 포지션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 투자가 주로 된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오늘도 이걸 단기 트레이딩의 일원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 오늘 한 1,000억 넘게 샀어요. 코스피에서만 1,000억 넘게, 코스닥은 30몇 억 산 것 같으니까 큰 거 아닌데 코스피에서 1,000억 정도를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물은 매도 포지션을 한 400억 정도 잡았어요. 이거 보면 뭐 해지 수준인데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애초에 이게 2200 코스피 기준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그동안에 많이 팔던지 기관이 빨리빨리 뭐 이렇게 돼야 기관 안에서 갖고 있는 국내 주식 포션을 맞출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외부로 나타나는 모습을 봐서는 이게 거의 맞춰지지 않았나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일단 오늘 이제 한국에서 그런 재료가 터지고 또 이게 우리만 오른 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이 다 올랐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바이든의 당선을 좀 기정사실화해서 축포를 조금 먼저 터뜨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 뭐 샴페인을 먼저 터뜨렸지만 파티는 좋은 거니까 어쨌든 간 주가는 올라서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그럼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선제적으로 움직였을까? 이걸 한번 생각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봄부터 한 5개월 동안 사실 시장에서는 개인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 기관이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서 시장에 이니셔티브를 좀 뺏겼었죠. 개인한테. 그랬는데 오늘 기화로 외국인들이 주도권을 좀 장악해 볼까 이런 의도도 한쪽에 있지 않았을까. 이제는 뭐 미국 대선이라는 게 어찌 됐건 3일 지나고 4일, 5일 해서 결과 나오면 그건 지나갈 불안정성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마침 한국의 또 대주주 요건 그 강화 유예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산 거로 파악이 되고 근데 이제 한쪽에서 외국인들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탁 치고 나가면 개인들이 따라붙을 거다. 근데 개인이 지난 봄하고는 사뭇 다른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게 꿋꿋하게 시장을 지켜왔던 개인들인데, 근데 오늘 보여준 거로서도 여실히 증명이 되지만 오르면 판다. 오르면 판다. 이거를 철저히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개인의 매도가 시장 분위기를 꺾지 않는 선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죽기 살기로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파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지난주에 이틀에 걸려서 한 2조 8천 정도 개인이 샀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파는 물량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분들은 지금 개인들은 자기가 내년까지 갖고 넘어갈 거 하고 단기 트레이딩하고를 동시에 지금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걸로 봐서 진짜 요즘 개미는 개인 투자가는 스마트한 개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시장은 오늘 시장이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겨울장 끝나고 가는 거냐? 전 아직 그렇게 안 봐요. 아직 변수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제 오늘 저녁부터 미국은 이제 투표일이니까 투표에 들어가지만 이게 대선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선 결과에 가서 이게 이제 수가 돼갖고 막 대법원까지 간다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불복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복을 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시장이 뭐 한 달 이상 길면 막
연말까지 이렇게 해갖고 상당히 복잡하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지난달 들면서 갑자기 생겨난 거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이에요. 이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자꾸 유럽이 이제 락다운 다시 들어가고 이랬는데 이게 또 다른 복병이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 미국의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조 바이든 민주당 대표가 그 대통령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 같은 그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방역 체계를 할까? 그거보다 더 강화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코로나에 대한 현실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실물 경기가 위축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연준이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돼서 시장이 쉽게 회복이 안 되면 자꾸 연준을 이제 압박하는 그런 건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는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로 대주주 요건 유예는 이미 땡겨 쓴 재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왕 우리 이렇게 늦잠 잔 거 아직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장이 아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르는 거 보셨죠? 이게 시장이 돌아서서 가기 시작하면요.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다 회복되고 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 투자가들은 특히. 왜? 여러분들은 기관은 뭐 롱텀으로 안 되면 뭐 이렇게 기다리고 뭐 할 수 있고 또 해지 거르고 또 뭐 반대의 성격을 가진 그런 파생하고도 섞어서 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뭐 우리는 개인 투자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원웨이 아니에요. 사서 높이 파는 거 이외에는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5개월 동안 화랑장에서 경험했다가 그 뒤에 남겨진 부산물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아픈 상처란 말이에요. 이게 나이스하게 그때 다 먹어서 그때 막 칼처럼 잘라갖고 전부 이익 획득하고 도망갖고 있고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할 수 없이 존버하는 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내년 봄을 기다리며 그리고 희망을 섞어서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진짜 매매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조금 먼저 나가고 늦게 나가고 이런 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 의미 없다. 제 얘기는 뭐 이번 주 안에 입증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시장에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올랐구나 외국인 사서 이게 아니라 그럼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뭘 알아차려야지 되는가? 첫째는 바닥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인 바닥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인 바닥이 또 있다 이러면 이거 시장 나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바닥이 확인됐다. 그게 2270원 전위에서 바닥이 확인된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삼중 바닥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직전 바닥보다 조금 낮기는 하지만 뭐 그게 그거니까. 그래서 이게 확인됐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매매의 기준선을 잡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전에 3월 말에 샀던 거 이거는 이제 다 잊혀져 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을 때에 그 조정의 하단이 어디냐?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선에서 셈법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게 됐다. 아직 뭐 완전하진 않지만 오늘 제가 본 거로는 뭐 2200, 그래도 뭐 제가 그 지난번에 높을 때 한 2200 말씀드렸는데 조금 오차는 낮지만 기관들 연기금 같은 데 움직임이나 뭐 오늘 움직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게 거의 삼중바닥 확인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장에서 시장의 기준점을 봤다. 그게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장이 전쟁은 안 하고 전투만 한다. 이거예요. 이 시장이. 그 얘기 뭐냐면 아직도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좀 풀려나가면서도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파는 이런 단기적인 매매가 개인이나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다 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런 형태의 시장을 띄우고 있다. 시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느껴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샀던 금융 투자나 또 외국인들이나 뭐 이게 계속해서 사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조금 오르면 또 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는 개인이에요. 그러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많이 샀으면 이 사람들 사면서 이거 누가 사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봤다. 볼 수 있다. 시장에 전쟁은 없고 전투만 있는 그런 시장이다. 당분간은 이게 이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이제는 제 생각이 이래요. 이제는 기지개를 한번 켜볼 만도 하다. 당장 뭐 동면을 끝내고 밖으로 튀어나가는 건 아니지만 기지개를 좀 켜보고 좀 이렇게 몸도 풀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바이든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별 잡음 없이 바이든이 승리가 인정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린 에너지 쪽에 탄소 배출권, 태양광, 풍력 이런 거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그린 유지라고도 관련이 돼요. 그래서 요런 쪽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이런 쪽으로 한번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게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고 또 중소형주가 많이 포진돼 있어요. 중소형주가 많이 포진돼 있어서 그래도 이거는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 뒤에 이거 좀 달아놓을 텐데요. 관련 기업들 이거 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얘네들 나름대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린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권 태양광, 풍력 이런 데는 이런 것들이 주로 포진돼 있다라는 것 정도로 여러분이 그래도 관심은 좀 가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내 메인 포트폴리오 이외에 바이든이 되면 이쪽이 갈 것 같으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좀 연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또 얘기되는 게 뭐냐면 ESG. 이거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environmental, 예? environment. 그러니까 환경 문제, social, 사회적 문제, governance. 그래서 지배구조 문제. 근데 이거의 개념이 지금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를 않아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착한 기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거죠. 시장에서 도대체 착한 기업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시장은 돈 버는 기업이어야지 착한 기업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롱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착한 기업이면서 돈을 잘 벌면 그럼 되죠. 제가 예전에 성장성이 있으면서도 돈을 잘 벌면 그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차전지 이런 거 왜 그렇게 움직였을까? 이게 리스크가 제일 없어요. 돈도 잘 벌 것 같고, 희망도 있고, 성장성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시장에선 착한 기업이라고 자꾸 ESG 얘기를 하지만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정확히 어떤 기업이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오해해서 성장 기업의 반대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큰일 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장주 반대로 이게 무슨 소위 말하는 가치주 이런 식으로 이거를 분석하면 그건 완전히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ESG 기업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유형 자산보다 무형 자산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이게 오랫동안 투자되고 또 거기에 따른 회수도 오랫동안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기업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성장주 쪽에 많을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 ESG에 대한 것도 이게 성장주의 반대 개념이라고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메인 포트폴리오에 있는 게 대개 뭐예요? BBIG거나 거기에 따르는 밸류 체인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가지고 가는 거죠. 그냥 가지고 가요. 이건 언제까지? 내년 봄까지. 다만 나머지 50% 갖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우리가 동면을 끝내고 곧 이제 문 밖으로 나가서 뭘 살 거냐는 이건 상당히 개인 취향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그린 에너지 쪽을 난 사겠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태양광, 풍력 이런 거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으니까 사겠다 하는 분들은 그쪽 종목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그쪽에서 사셔야 되고, 난 그래도 메인 포트폴리오에 있는 거를 더 보강하겠다.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보강을 해 나가셔야 되죠. 그래서 이게 무슨 하루 주가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러는 거에 일희일비하면은 주식 투자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그냥 뭐 별 아이디어 없으면 삼성전자 사시고 그냥 오래 가지고 가시면 괜찮을 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한 그 저간의 얘기가 바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앞으로 살 기회가 많다. 언제까지? 연말까지. 지금 이게 이렇게 돌려세워서 이 장이 그냥 가서 오오오 하다가 나는 살 기회도 놓치고 주가 날아간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살 기회는 많으니까 이제는 그냥 굴 밖으로 나갈 기지개 켜는 정도에서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이제 주변에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찬찬히 이렇게 보고 내가 굴 밖으로 나가면 내가 뭐 송어를 잡아먹을 건지 개구리 잡아먹을 건지 뭐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단계다. 그리고 그 사는 방법도 한 칼에 사면 안 돼요. 앞으로 시장도 제 판단엔 시장이 뭐 12월까지 가면서 계속 변동성이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조정 끝, 이제 상승 시작 이래갖고 그런 거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그 봄서부터 여름까지 이어졌던 5개월 동안 봤던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변동성을 깊이 주면서 오르락내리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은 아마 내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제 의견이지만 그래서 뭐 시간이 없어서 이 의견 하나만 설명하는데도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건 제가 차차 풀어서 설명하기로 하고 앞으로 살 기회가 많으니 좀 느긋한 마음으로 시장을 좀 보고 우리는 미국 대선을 좀 넘겨보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줄이고요. 내일 또 시장 보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